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강대학교 유로매너연구소 박현도 교수님. 예, 지금 뭐 모시고, 이란 때문에 뭐 예. 난리니까. 오늘도 저녁 7시에 예, 이 이란 이스라엘 사태 때문에 일정이 4개가 겹치셨습니다. 하나는 용산, 하나는 우리 외교부, 네, 또 하나는 집에서 우리 사모님 생신, 예. 언더스탠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네. 뭐 긴급히 모셨고 지금 상황이 하여튼 뭐 위중하고 어떻게 되는지 참 가늠이 안 돼서 예. 한번 최근에도 한번 모셨습니다만 하여튼 다시 한번 또 모셔서 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박현도 봐야 교수님 되는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박현도 교수님의 우려대로 네, 이란은 보복을 했고. 했습니다. 근데 할 때 그냥 약속 대련처럼 하고 말자, 더 이상 끝내자,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이란의 생각이었고, 이스라엘은 하기만 해봐. 안 그래도 우리 지금 더 싸우려고 그러는 판에 뭐라는 속셈이 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거부터 폭격의 결과가 네. 어떻게 이란 생각대로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그러니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약속 대련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요, 약속대로는 아니에요. 예, 이란은 맘먹고 공격을 했는데요. 예, 그런데 오늘도 보도가 나왔지만 이란은 이미 3일 전에 공격을 할 거라고 알려줬어요. 이스라엘에 미국과 아랍 미국에? 국가들에게. 네. 아,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죠. 네. 만약에 그거를 그냥 무조건 때렸으면 더 충격이 컸겠지만 알려줬고 가드 올리고 방공망 가드 잘, 올리고.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도 머리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공격한다는 걸 알려줬을 때 얘네들이 어떠한 방어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방어망을 우리가 어떻게 뚫어보겠다라는 것도 보여줬고요. 결론적으로는 뭐 신문 방송에서는 뭐 99%를 막아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다 그러지만 1%는 뚫렸다는 거잖아요. 1%의 충격이 있어요. 충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스라엘 쪽에서 얘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피해 사항을 언론에서 나오지 않지만 제가 이란 쪽 정보를 정합해 보면은 물론 이란 쪽 정보도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알려는 드릴게요. 네. 이란이 노렸던 기지는 F-35가 있는 네바팀 공군기지. 네. 예, 거기에 이란 말로는 거기에 모사드의 정찰기도 있는 부대다. 이란이 파악하기엔 네, 얼마 전에 영사관 폭격한 게 F-35였죠? 그렇죠. 영사관을 폭격한 게 F-35고요. 예. 그리고 가자 주민들을 폭격한 것도 F-35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F-35를 노린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란 말로는 미사일이 15개 꽂혔답니다. F-35 공군기지에. 예. 야. 공군기지에 15개 꽂혀서 그러면서 그때 처음에 나왔었을 때가 이스라엘의 정보센터와 네. 공군기지가 무력화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란이 근데 근데 공군기지 무력화된 거는 뭐 알겠는데 그 정보센터가 뭐가 무력화가 되냐? 그 정보센터가 저는 뭔지를 몰랐어요. 처음 나왔었을 때는. 근데 후속 보도가 나중에 하루에 지난 다음에 나왔는데 거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그 네바팀 공군기지 안에 모사드의 정찰 부대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정찰 부대도 타격을 했다. 음. 그래서 거기가 무력화가 됐는데 보도에 따르면 모사드 요원이 44명이 죽었고 부상자가 18명이다. 이게 이란 측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이스라엘에서 확인해 주지도 않았고 그런 얘기는 하나도 못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순전히 이란 쪽의 얘기인데 충격이 크죠. 그게 만약 맞다면. 맞다면. 예,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란 쪽에서 그런 보도가 나오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네바팀 공군기지에서 F-35가 착륙하는 그러한 동영상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괜찮다. 네, 니네들 뭐 헛소리하지 말아라. 우리는 괜찮다.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란의 목표는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란이 쏟아부은 화력이 어마어마한데요. 사실은 이스라엘도 놀랬고 미국도 놀란 수준이었어요. 예. 그냥 단순하게 뭐 요식적으로 요식 상황으로 보복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 드론을요 170개를 날렸습니다. 예. 이게 샤헤드 136이라고 136이라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한테 판 거고 2014년부터 실전에 투입된 거거든요. 좀 오래된 모델인데
이거를 170대를 날렸고요. 예. 순항 미사일을 45기를 날렸어요. 45기. 순항 미사일은 뭐예요? 순항 미사일은 크루즈 미사일을 해가지고 적어 들어가면서 적을 회피하면서 갈 수 있는 아. 예, 막기 힘든 거죠. 그리고 빠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탄두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탄두가 높고 그리고 크루즈 탄도 미사일 110개를 날렸어요. 그거는 뭐 예, 위에 올라갔다 탄도 미사일. 떨어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날렸죠. 그래서 뭐 다 잡았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헤즈볼라다고 쏜 것도 있고 후티 방군도 쏜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혼자는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들어섰고 영국이 들어섰고 프랑스도 같이 끼어드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이 막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이언돔은 애초에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언돔 가지고 얘기하는데 아이언돔은 그거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언돔이 막을 수 있는 거랑 없는 게 따로 있어요? 속도 빠른 건 못 막죠. 속도 빠른 건 어떻게 막아요? 그거는 헤즈볼 하마스가 보내는 낮은 수준의 그런 거나 막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이언돔을 채택 안 하는 거예요. 근거리 방어에만 하고 슈퍼소닉으로 날라오면 못 막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란이 미사일을 날렸다고 그랬는데 오늘 나온 게 이란이 말하는 초음속 미사일을 날렸다는 거예요. 예. 초음속 미사일 몇 개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쓴 게 전부 다 족족 타겟에 꽂혔다. 그러니까 야. 놓쳤다. 그러면 F-35 있는 데는 초음속 미사일을 쏘고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본토에 사람들 있는 데는 좀 그 천천히 아이언돔이 맞출 수 있는 약한 걸 뭐 쏘고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드론을 왜 170개나 했느냐? 쉽게 말하면 방공망 부하를 걸게 하는 거죠. 아이언돔이 드론 맞추다가 뭐 지쳐라. 드론에 아이언돔이든 아니면 그 미국이 뭐 여러 가지 방공망이 있잖아요. 예. 미국도 있고 그거에 과부하를 걸리게 해놓고 이제 그러고 나서 미사일을 뒤에서 쏘는 거죠. 그러니까 슈퍼소닉은 애초에 잡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충격이 있을 것이다. 예. 네, 그런데 이제 뭐 이스라엘은 그걸 얘기를 안 해주니까 99% 했고 이란의 공격은 허접하다 뭐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도 얘기하는데 반드시 그렇게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에 통보를 하고 공격한다고 통보를 하고 했다면서요. 네, 3일 전에 했대요. 거기 이란 외교부에 따른 외교장관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국 그리고 아랍 국가들에게 얘기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던 거죠. 약간 애매한 게 보도된 걸 보면 네, 바이든 대통령이 별장에 놀고 있다가 네. 놀고 있다는 거 하여튼 쉬고 있다가 노는 거나 쉬는 거나 뭐 그렇다가 이란이 공격했다는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백악관으로 다시 갔다. 뭐 그거야. 네, 좀 뭐. 정치인들은 뭐 일 났을 때 부랴부랴 간다. 몇 분 안에 도착하느냐가 지지율을 결정하는 그런 게임을 지금 몇 년 전부터 한국을 있어서. 중심으로 벌이고 있잖아요. 네. 알려줬다니까 네. 3일 전에 알려줬다는 것은 뭐 미국한테 직접 알릴 수도 있고 아니면 간접으로 들어가죠. 아랍 국가에 알렸으면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란은 충분히 시간을 줬고 예. 이란이 화가 나는 건 그겁니다. 지금 이제 뭐 안보리가 열려서 뭐 이란의 공격을 규탄한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거는 이 이란의 공격의 빌미를 누가 제공했냐 이거죠. 이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국제법, 네, 그럼요.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한 거예요. 아니 외교 공간을 때린다라는 게는 그 나라를 공간을 때리는 거 똑같은데 네.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란이 제기하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의 그런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미국이나 영국이 규탄声明도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렇게라도 국제사회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유엔 헌장 51조에 있는 자위권을 발동해서 우리는 자위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의 이러한 것은요. 이란을 논리적으로 깰 수가 없는 게 이란이 하는 게 불법적인 게 없어요. 예. 이제 불법은 이스라엘이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 전에 뭐 이스라엘은 그걸 강변해가지고 뭐 이스라엘이 그동안 이란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았느냐 막 그렇게 하는 거는 여기서 소용이 없는 게 그랬더라도 영사관은 때리지 말았어야죠. 그거는 이스라엘의 큰 실수입니다. 그건 저는 네타냐후 총리가 둘 중에 하나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확전할 생각으로 했거나 네. 아니면 정말 판단 미스를 했거나. 예. 근데 판단 미스로 영사관을 때리지는 않겠죠. 판단 미스라는 건 무슨 판단을 미스했다는 뜻이에요? 이란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올지 모르고 또 국제법상으로도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예. 그러면 때렸는데 그냥 아무 일 없을 거라고. 그동안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혁명수비대 군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예. 예, 그런데 영사관을 때리고 죽인 적은 없습니다. 영사관을 나온 사람을 때린 적은 있어요. 예, 그게 문제가 되니까. 예.
이란에서도 이스라엘이 때릴 것 같으니까 장군들을 영사관 안에다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잠깐 나간 사이에 맞아서 죽은 경우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영사관이 어떤 곳이라는 걸 알 텐데. 근데 강변해봤자 지금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말로는 거기에 군인들이 모여있지 그 영사관이 아니다 그러는데 아니 군인들이 모여있다 아닌데 그건 영사관 건물을 맞거든요. 그러면 때리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역지사지 바꿔보면 또 이런 얘기하면 박현도 또 뭐 이란 편 든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북한하고 대치 상태에서 북한이 우리 공간을 그렇게 이스라엘처럼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세계가 조용하고 아무 말도 안 한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도 보복을 해야죠. 그건 당연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하마스 나빠요도 하셨어요. 박현도 교수님은 어느 편을 들고 있는 건 아닌 걸 제가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국제법 따지자 이거예요. 국제법은 이스라엘이 국제법 위반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와서 오늘도 러시아 대표가 나와서 유엔에서 지금 호통을 치는 게 아니 왜 이란 공격은 불법적이고 나쁘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영사관을 떼는 것도 불법이라고 비판을 해야지. 왜 이렇게 더블 스탠다드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냐 이거죠. 사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 제가 들어도 맞는 말인데 미국은 네. 왜 그렇게까지 해요? 아유 이스라엘이 이건 잘못했습니다. 저 규탄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한다고 큰일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굳이 안 하는 이유가 오히려 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지금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에게 질질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그러니까 질질 끌려다닌다는 얘기를 들을 것 같을 때일수록 더욱더 말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타냐후랑 먼저 통화를 하고 야 이번에 내가 그 한마디 해야 되는데 이해해. 그리고 나서 발표한다 하더라도 하기는 해야지 왜 그렇게 그 논리에 안 맞는 상황을 미국은 왜 만들까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미국의 힘을 믿고 이스라엘이 이번뿐만 아니라 유엔 결의안도 수없이 위반했습니다. 수없이 위반했지만은 미국이 다 막아줬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하는 지식인들이 하는 얘기가 중동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됐느냐. 미국의 우물쭈물한 특히 바이든의 우물쭈물한 외교 정책 그리고 이스라엘의 면책 특권. 이스라엘이 뭐든지 해도 다 된다 이거예요. 국제법 위반해도 별 문제가 없잖아요. 다른 나라가 했으면 난리가 날 텐데. 이게 지금 문제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국제법은 지켜야죠. 그 문제의 원인은 그럼 미국의 유권자들은 이스라엘 보고 뭐라고 하는 대통령은 나쁜 대통령. 아니 꼭 이번에는 그러진 않습니다. 이번에도 가자 전쟁이 일어난 이래로 사실 트럼프 대통령 후보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일침을 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그만하라고. 그런데 미국의 문제는 저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드렸는데 공화당, 민주당 지지자들은 전쟁을 반대하는 수가 훨씬 높은데 정작 의원들은 한 자릿수라 이거예요. 한 자릿수. 그게 그러니까 민심을 대변한다는 정치인들의 대이스라엘 인식관이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만 나오는 얘기가 미국의 굉장히 보수적인 정치 그 평론가들은 미국의 국익에 따르는 중동 정책을 펼치기가 어려운 상황이란 얘기죠. 근데 미국의 유권자들도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편만 드는 게 아니라 그러지 말라는 쪽이라면 미국의 일반 국민들에게 표를 얻어야 되는 바이든이 근데 왜 바보처럼 거기에서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반대쪽이 더 이득이 크기 때문에 안 하겠죠. 그 말은 미국의 유권자들이 무조건 이스라엘 편 드는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 글쎄요, 그건 제가 미국민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거는 미국이 지금 지형이 변하고 있고 미국도 세대 간 갈등이 있고 세계관이 변하고 있고 더군다나 좀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유대인 출신이어도 이 전쟁에 반대하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40, 50대 이상으로는 이스라엘 지지 세력이 세죠. 뭐 있을 수 지지하는 있으니 하마스 나빠요가 많다. 아까 전에 질문으로 살짝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그 이란에 이번에 공격한 게 이걸 진짜 작정하고 한 거냐? 작정하고 한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한테 좀 우리가 공격할 거야.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그래서 우리는 공격할 거야라고 하면 약간 그러니까 좀 그 피해를 어느 정도 좀 타겟팅화해서 맞습니다. 그렇게 한 거면 그러니까 왜 그게 그 질문이 중요하냐면
이란의 공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질문하면서 본인이 질문 중요하대요. 아, 정말 재밌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란 이번에 공격할 때 네. 솔직한 말로 어떤 생각이냐면은 우리는 공격을 하는데 확전한 마음은 없다. 확전할 마음은 없다. 네. 이란의 입장은 네, 만약에 확전할 마음이 있었으면 더 쏟아부었겠죠. 예, 그런데 딱 이 영어 표현 well disciplined, 굉장히 잘 통제된 스스로가 잘 절제된 공격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군사 시설을 공격했죠. 만약에 확전할 마음이 있었으면 민간 시설을 때렸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란도 원래 이란은 개입 안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일주일 전만 해도 일주일 전은 아니죠. 일주일 전인가요? 네. 얼마 전만 해도 이란은 개입 안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이 사달을 일으킨 건 일단은 요것만 놓고 보면 영사관 공격입니다. 네. 이스라엘이니까 네. 우리의 질문은 도대체 이스라엘은 그럼 왜 그랬을까? 안 그렇죠. 그래도 싸우고 있잖아요. 하마스랑 싸우고 있으니까 전쟁은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를 건드렸을까요? 그러니까 전쟁 초기부터 이란이 제일 유심히 봤던 것은 네타냐후가 워낙 머리를 잘 쓰고 비범한 꾀를 내니까 이 전쟁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을 끌고 들어가서 이란에게 한 방 먹이고 싶어 할 거다라고 이란은 판단했고 예. 그래서 전략적 인내를 끝끝내 발휘하면서 창전을 안 한 거죠. 그런데 네탄야후는 이번 기회에 이란까지 공격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은 영사관 공격을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일설에 따르면 미국에게 아예 안 알렸거나 마지막 공격하는 순간에 알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미국으로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란의 핵시설, 네타냐후는 줄기차게 노래 불렀던 거야. 이란 핵시설 파괴입니다. 그걸 하고 싶은 거고 이왕 이렇게 된 거면 헤즈볼라를 뒤에서 지원하는 이란을 때리고 그러면서 미국까지 해서 깨끗하게 이란의 핵시설도 정리하고 싶은 게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미국이 말리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내심 이란의 핵시설을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럴 거면 지난달에는 왜 안 때렸을까요? 이스라엘은. 거기까지는 확전이 돼야지 때릴 수 있는 거죠. 느닷없이 갑자기 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저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끌어들여서 확전을 하려고 하더라도 사실은 미국이 도와줘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면서요. 미국 끌려 들어가겠죠. 근데 미국은 지금 전쟁을 너무 싫어하는 국면 아닙니까? 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반대로요. 이스라엘이 그래도 끝까지 해가지고 두들겨 맞고 해서 싸우면 이란 미국 들어갑니다. 두드려 맞으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렇죠. 미국이. 예. 그러니까 4차 전쟁도 그랬어요. 4차 중동전쟁 또 미국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러다가 이스라엘 큰일 나겠다 하니까 이스라엘 무기를 다 풀었고요. 그때 석유 금수 조치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일 쇼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미국이 관망하다가 저러다가 이스라엘 죽겠구나 하고 막 쏟아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죽는 거는 못 본다. 네, 미국 네, 입장에서는. 못 봐요. 예. 그걸 그런 거를 아는 것 같아요. 그걸 아는 이스라엘이 예. 나 밥 안 먹어. 영리하게. 이런 거. 근데 이스라엘의 지식인들이나 정상적인 사유로 하는 지식인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디시전 메이킹하는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래요? 예, 네탄야후 혼자 독단적인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예. 역대 이런 총리는 없었다 이거예요. 국가를 좀 오히려 지금 위험한 틀로 계속 몰고 가잖아요. 이거를 왜 이런 일을 하냐 이거죠. 사실 이스라엘 심각한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계속 전쟁할 거예요? 경제도 나쁜데. 심각합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하더군요. 그 이스라엘 내부에서 네타냐후에 대한 규탄하는 그런 여론이 강하다. 빨리 이 전쟁 끝내고 이스라엘 인질 끌려간 사람들 잡아와야 되는데 잡아오랜다 참 구해와야 되는데 전쟁이 끝나면 네타냐후는 잘은 몰랐는데 사법 처리 당할 뭐 이런 게 좀 있다면서요? 예. 총리직 노무현요. 네. 어쨌든 그런 게 다들 걸려 있어. 이 나라 저 나라가.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지 않고 이스라엘 네타냐후도 그런데다가 뭐 여론도 별로 안 좋고 네타냐후 아들은 미국에 가서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얘기 듣고 있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위험해지는 상황에서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급하게 이란의 영사관을 쳤다. 뭐 그런 해석. 뭐 그럴 충분히 하던데. 개연성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조기 총선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우리처럼 대통령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총선을 하면은 다시 이제 의회가 해산이 되고 다시 뽑으면 다시 정부가 구성되는데 네타냐후가 거부했죠. 왜냐하면 총선을 하려면 또 6개월 정도 시간 걸리고 그러면 전쟁하는데 무슨 총선이냐 이러면서 좀 피했거든요. 예. 그럼 계속 이어간다면 전쟁이 계속 가면 자기는 계속 전쟁 내각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네타냐후가 그만두면은 이건 부부가 사법 처리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타냐후 아내도 뭐 네, 잘못했어요? 아내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여성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문제입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저기 비리 문제 이런 예, 뭐 거예요? 그렇게 걸려 있대요. 그래서 사법 처리를 그걸 피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정권을 이어가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전쟁을 그만두고 싶어도 네타냐후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극우주의 정부들 있잖아요. 극우 장관 이런 사람들은 뭐 거의 지금 이번에 이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절제해서는 안 된다, 공격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 극우파 정당의 그 연정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그런 얘기를 또 안 들어주면 이 사람들이 나 그러면 거지 같아서 연정 못 하고 나가버리면 연정이 무너져요. 그럼 총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해야 되고. 네타냐후 또 끌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스라엘이 완전히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네타냐후가 안 하고 싶어도 네, 전쟁을 안 하는 순간 극우파가 네타냐후를 버릴 거고. 네, 그러면 연정 무너지고, 연정 무너지고 그럼 또 그럼 총선에 총선해야 조사 되고. 받아야 되고. 네, 총선해야 되고. 그래서 본인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개 없긴 본인이 없군요. 살려면 계속 전쟁해야 되네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국가를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는 게 그게 어떻게 지도자입니까? 공익보다 사익이 더 우선인데. 그래서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먼저 당했잖아요. 먼저 공격하진 않았잖아요 이번에는. 그렇죠. 그러진 하마스가 않았죠. 먼저 시작할 때 공격했죠. 시작은 예, 하마스가 예. 시작했으니 한국의 누구는 우리를 공격하라고도 했었어요. 그 옛날 일이지만 총풍 사건이라고 예, 했죠. 총풍 사건 있었죠. 네. 그러니 우리가 뭐라고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외교 관관이 왜 중요하냐면요. 음. 만약에 우리가 공격을 받는다면 어떡할 거예요? 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가 누구 편을 들고 친미든 반미든 건 상관없어요. 예. 국제법이니까 이거는 전 세계가 나서 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공격은 잘못됐다 하고 따끔하게 이르고 비판 성명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미국이니까 영국이 안 해놓으니까 이란도 화가 나죠. 그래서 이번에 아까 제가 15개 정도 꽂혔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란 신문에는 이번에 이란이 쏜 슈퍼소닉 초음속 미사일은 전부 다 표적에 가서 꽂혔다고 얘기했고 그러면 이란 말대로 15개냐 미사일이 꽂힌 게 예. 그런데 미국의 관리가 익명을 통해서 얘기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군기지에 5개 그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라몬 공군기지가 또 있는데 거기에 4개가 꽂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개의 타격을 맞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9개는 맞았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낸 거네요. 우리가 네. 그래도 군사시설에만 이 슈퍼소닉 거다. 쏜 거야.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슈퍼소닉 쏘면 니네는 못 막아. 네, 그렇죠. 다 알려준.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확전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와 대화에서는 바이든이 니네 훌륭하게 다 막았다. 뭐 이란 공격 아무것도 아니었다. 니네가 승자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예. 이렇게 치켜 세워지면서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거예요. 확전을. 예. 그리고 확전을 하지 않기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사보타지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태엽 같은 거 해가지고 안에 뭐 이렇게 군수 공장을 폭발한다든지 그동안 이스라엘이 많이 해왔던 거 그런 식으로 보복을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또 오늘 갑자기 이스라엘 군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반격할 준비와 그리고 또 다시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싸운다는 얘기인가 쏜다는 얘기인가 그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순전히 제 내피셜입니다. 예. 그래서 어저께까지는 그렇게 피해가 안 크다고 봤는데 이란 보도가 맞다면 44명이 죽고 18명이 다쳐서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라는 이 강경파 내각의 말에 따라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닐까. 그리고 저의 의심을 조금 더 부채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예. 러시아가 초음속 미사일을 실은 군함을
중동으로 보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뭐 러시아는 훈련의 일환이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훈련을 이때 이스라엘 쪽으로 보내요. 그거면 이란을 커버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지금 아래에서는 일어나고 있구나. 나는 그러한 의심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막으려는 세력이 있을 거예요. 뭐 러시아도 이란 편에 들어서고, 그러니까 이번에 전쟁은 보시면 이란이 딱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란은 누구랑 싸웠냐면 이스라엘만 싸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요르단. 예. 요르단이 아랍 국가인데 이스라엘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거기서 몇 개 인터셉트를 했어요. 요르단의 미군이 예. 미군 기지가. 그래서 지금 요즘 그 SNS에서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짤이 뭐냐면 요르단 국왕이 군복을 입고 있는데 이스라엘 깃발을 달고 있어요. 이스라엘 기를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르단 너희들 이스라엘 편이구나. 그러면서 이 외교부에서 이란에서도 요르단 계속 그러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면 요르단에 있는 미국 기지도 타격하겠다고 이란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동네가 시끄러워요. 요르단은 원래 누구 편이었어요? 요르단은 아랍이니까 팔레스타인 데이를 했죠. 뭐 이란과 그렇게 사이는 좋은 건 아니지만 이란은 기분 나쁜 거지. 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때리려고 하는 거 왜 니네들이 중간에 인터셉트 하냐 이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신문에서는 요르단과 군사협력이 아주 훌륭했다고 막 칭찬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요르단이. 예, 그러니까 뭐 이란은 더 화가 나는 거죠. 예. 이스라엘이 만약에 다시 공격을 하면 이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네, 그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우리 공격은 이걸로 끝인데, 예.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반격을 하면 네. 그때는 우리는 더 강력하게 반격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냐면 이번에 우리 재고 털었다. 그러니까 예. 구형 무기 재고 털었다. 다음엔 더 센 거야. 다음에는 이제 신형으로 때린다라는 얘기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예. 그걸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 이번에 구형 무기 다 털어냈으니까 이제 신형으로 때린다. 예. 그렇게 되면은 확전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오냐에 달린 거예요. 네, 지금 현재는 키는 이스라엘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제 뭐 공격한다면 보통 저녁에 많이 하니까 우리 시간은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새벽? 예.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공격을 할까? 뭐 2, 3일 주고 봐야겠죠. 언제 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공격 이스라엘이 그래도 가만히 있진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안프로님은 제 편인 줄 알았는데 또 저를 제가 이프로님이 지난 시간에 저한테 진짜 할 거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그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우리는 공격이 난 다음에 분석하는 거지. 우리가 제가 그거 알면은 돗자리 깔고 전보죠. 떼돈 벌 겁니다. 떼돈. 모르겠습니다. 공격할지. 바이든이 열심히 뜯어말릴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쉽지는 않지 않을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네 알겠어. 그러니까 그래도 야 여기서 네가 공격하면 이 일이 진짜 커진다. 그러니까 좀 그만 참아라. 그게 이제 바이든의 명확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말 듣든가요? 집에 애들은 아빠 말 들어요? 안 듣죠. 안 듣긴 안 듣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특징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미국이 하지 말라면 안 해요. 네. 네.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네,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스라엘의 성격상 말을 들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오케이 미국이 말하면 오케이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오케이 해놓고 그렇지만 우리는 할 건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또 한 번에 공격을 할지 안 할지는 첫 번째 공격을 왜 했느냐에 대한 답을 찾아서 그 이유가 충족이 이제 됐느냐 아니면 스틸 안 됐느냐를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왜 이스라엘은 처음에 이 영사관에 F-35를 동원해서 폭격을 했을까? 그 목적이 뭐였냐에 따라서 됐어 나는 그거 한번 부셔보는 게 소원이었어라고 하면 더 이상 안 할 거고 이제 그게 아니라 자꾸 확전하고 휴전도 안 하고 또 계속 전쟁하고 뭐 하마스 끝까지 하고 하는 게 목적이라면 계속 할 것 같은데요? 네, 뭐 계속해도 이스라엘에서 나쁜 건 없겠죠. 근데 이스라엘은 경제는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네, 언제까지 계속 전쟁만 합니까?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 되니까. 예. 이스라엘 지금 뭐 지금 북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지금 뭐 아직까지 집에 못 들어가고 있고 계속적으로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이스라엘 내에서.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치욕적인 게 사실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주변 국가들에게 강한 국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요? 이제는 쉽게 말하면 이란이 때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란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때리면 그냥 맞고만 있었거든요. 네. 바보처럼. 센 줄 알고. 아니요. 그냥 대꾸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공격하면 그냥 이란이 계속 맞고만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동안 왜 이란은 맞고만 있었어요? 예, 안 이번처럼 했어요. 안 하고? 공격을 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근데 오. 이번에는 진짜 발칵하면서 했거든요. 그런 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고 이제는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은 상대와 진짜로 적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예전과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안 그래도 하마스한테 당한 것도 치욕적인 건데 이제는 그보다 더 큰 이란이 이제 맞고만 있지 않고 같이 때리고 나오니까 이거 이스라엘도 힘든 거죠. 그리고 이란 쪽에서는 나오는 얘기가 뭐 이란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고 여러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걸 종합해 보면은 이스라엘 우리한테 뚫렸다. 이스라엘 방공망 별거 아니다. 이번 이란의 보니까 입장은 예. 이제 뚫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더 이상 무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적이 아니다는 말을 계속적으로 지금 이 의식 속으로 주변 국가들이 갖게 되거든요. 이게 이란한테는 이스라엘한테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 그러니까 이란도 예를 들면 전쟁을 하고 싶어요. 그 전쟁하고 싶으면 없어요, 이란은 사실은. 아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싶어요. 그래 네. 그것도 내가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아야 네. 전쟁하면 난 무조건 이겨.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란과 1대1로 싸우기 어려워요. 미국 끼어야 돼. 이번에 보세요. 이란이 날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5나라가 들어갔다니까요. 이란을 이스라엘을 도운 게 이스라엘 빼고 4나라군요. 영국, 프랑스, 네. 미국, 요르단까지 들어갔잖아요. 4나라가 옆에서 협력 방어를 해준 거예요. 특히 후티 반군 쪽에서 날라오는 거는 유럽 연합 쪽에서 나토 쪽에서 해가지고 막아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동안 이란은 공격받으면서도 왜 반격을 안 했어요? 또 이번에는 왜 이번에는 했어요? 영사관이기 차이가 뭐예요? 때문에 한 것 같아요. 그동안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그렇게 작년 12월 달에도 죽었고요. 맞아, 길에서 죽었잖아요. 예, 1월 달에도 죽었고 뭐 수없이 죽었어요, 시리아에서. 예. 그런데 이란이 특별히 더 화를 내고만 했지 한 번도 뭔가를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들 좀 웃기도 했죠. 그 맨날 말로만 그러고 뭐 하는 게 없냐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영사관 공격을 받은 거는 이거는 심각하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국제법상 본토로 자기 땅인데 네. 영사관이 자기 땅이잖아요. 이란 땅이에요. 거기는 건물은 시리아 땅에 있지만 거기는 취해복권이니까 그러면 그동안 이란의 주요 인사들이 사망한 장소는 이란 땅 아니었던 곳이었어요? 영사관 아니었죠. 네, 이란 땅에서 죽은 적은 없죠. 아. 이란의 우호적인 국가에서는 죽었죠. 예. 그렇지만 이란 땅에서 죽은 건 이게 처음이니까 이거는 이제 묵과할 수 없는 거죠. 야, 이란도 다 국민들이 이과 같은 국민인가 보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란이 그게 참 국제사회에서 하도 째려보고 있으니까 예. 아, 빌미를 주면 안 된다고. 빌미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안 그랬으면 했겠죠. 원칙적이구나. 원칙적인 게 아니라 그건 무슨 말이냐 자기 편이 없기 때문에. 세계 강국이 한두 명이라도 자기 편 들어주면 요즘에 와서 러시아가 뒤에서 좀 편 들어주고 중국이 편 들어줘서 그러죠. 그전에는 사실은 완전히 이란은 나홀로의 길을 가는 외로운 그런 검투사였거든요. 예. 아, 그래서 네, 허허. 참.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마스와의 휴전 문제는 당분간 또 그럼 없었던 일이 뭐 전쟁에 뭐 하마스 휴전은 지금 얘기할 계제가 안 되죠. 지금 벌써 새로운 돌발건이 생겼으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전 세계가 눈길이 이란 이스라엘로 간 사이에 이 가자에서는 또 이스라엘이 또 사람을 또 많이 죽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남부 쪽에서 북부 가자로 가라고 해놓고 가는 피난 행렬에다 또 폭격을 해서 사람이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러한 일을 하는데 국제사회가 나서서 뭘 못해요. 그러니까 국제사회 무용론 저는. 예. 그런데 우리 같이 또 강한 나라가 아닐 경우에는
또 국제사회 규범은 또 지키는 게 또 맞거든요. 아니면 또 그나마 왕따를 당하니까. 예. 국제사회의 그 규범이라고 하면 그 예를 들면 뭐 다르게 질문드리면 하마스가 먼저 이번에 기습을 이스라엘한테 했잖아요. 역사적으로 누가 먼저 때렸냐고 생각하면 끝도 없으니까 그건 빼고라도 이스라엘 뭐 예. 그때 이스라엘 민간인도 많이 죽었고 거기에 대한 그럼 그 국제사회 이른바 국제사회 국제법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너 그러면 안 돼. 왜 이스라엘 그 자꾸 피난민들 민간인을 하마스를 죽이니?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하마스의 침략에 하마스 침략도 많이 규탄했죠. 전 세계가 많이 규탄했고 우리도 규탄했고요. 규탄을 했고 근데 일단 우리 하나 해야 될 건 하마스는 테러 조직이 아닙니다. 국제법상. 유엔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테러법은요. 국제사회가 테러 조직이라고 하는 것만 우리한테는 테러 조직이에요. 네.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얘는 테러 조직이다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뭔데요? 국제 그러니까 국제에서 하는 그 기준. 안전보장이사예요. 유엔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유엔에서 얘는 테러 조직이다. 그럼 우리한테는 테러 조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 일어나는 일은 비슷한데 네. 누구는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누구는 근데 그거는 저기 유엔에서 결정하는 거고요. 상습적이거나 아니면 그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하마스는 아니에요. 하마스는 테러 조직이 아니고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죠. 우리나라상 하마스는 테러 조직 아닙니다. 네, 우리는 테러 조직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테러 조직이 그것도 애매하네요. 네네 우리 테러 조직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테러 조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엄밀하게 테러 조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가 테러 조직으로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국제사회가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테러 조직으로 간주돼서 우리 정부가 거기에 맞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간단하긴 한데 말씀을 꺼내 주셨으니까 네. 그 국제사회라고 하는 게 네, 유엔이요, 유엔. 그분들은 누구를 테러로 하고 누구를 안 네, 하냐 자기네들이 기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예. 우리는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도 이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거 상관없이 우리 규정을 하자. 근데 우리끼리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게 또 자의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게 법 개정이 안 돼서 우리는 우리 테러 방지법에 우리가 지정하지 않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테러 조직은 우리가 테러 조직을 인정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는 테러 조직이 아니다. 우리 법에. 그럼 하마스의 선제 공격에 대해서도 국제사회는 비난을 했고, 네, 비난을 했죠. 근데 테러 조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의 그 이제 이 의견은 네. 하마스가 나쁘네, 됐어 이제 그만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마스가 먼저 그 이스라엘 국민들을 그런데 공격해서 사망하게 했으니 예. 이스라엘도 반격을 해서 똑같이 사망하게 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놔뒀죠. 그런데 너무 심하니까 막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안건이 올라가가지고 휴전안을 올렸는데 그게 미국이 계속적으로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위성에서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번 세 번째는 거부권 행사 안 해서 기권을 해가지고 통과는 됐지만 그래서 휴전안이 나왔지만 구속력이 없으니까. 네. 근데 교수님, 저는 자꾸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이스라엘은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네.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은 미국의 무기 공급을 받아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딱 대선도 해야 되고 전쟁이 싫어요. 그러면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야 이란이 뭔가 반격을 하는 구도잖아요. 네. 이스라엘이 먼저 치지 않으면 여기서 제가 끝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끝난 상황이죠. 그럼 바이든 입장에서 네. 지금 무기를 그냥 빼버리면 이스라엘에 공격을 못할 거 아닙니까? 안 뺀다니까요, 무기를. 그러니까 문제되니까요. 그래도 바이든은 전쟁이 싫으니까 어쨌든 근데 전쟁은 싫지만 바이든이 무기 빼서 이스라엘이 졌다고 하면 더 혼나니까. 그래서 미국의 지금 여론 빼면은 때문에. 지는 건 아니고 이 상태에서 일단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는 일단 무슨 종전은 아니지만 정전처럼 하여튼 너희 두고 봐 하고 그냥 그대로 이 상태로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뭐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한테 무기 준 거는 하마스 공격할 때 필요해서 준 거고. 예. 이란 문제는 근데 그 문제를 이란한테 쓸 수는 있겠죠. 예. 그렇다고 해서 미국은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이스라엘을 지킬 거고 이란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지킬 거고 그 다음에 하마스를 섬멸하는데 무기는 주는데 민간인만 죽이지 말아라. 이게 미국의 지속적인 입장이에요. 못 막아요. 못 먹어요. 예, 못 막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금 오랫동안 그 바이든 대통령을 부르는 미국의 이름이 네. 지노사이드 조예요. 예. 지노사이드 조, 학살자 조.
그 말을 지금 미국 트럼프 후보가 그 말 쓰기 시작했어요. 예. 사실은 지금 골치 아프죠. 바이든 행정부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전쟁이 더 커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커지지 않길 바라는 건 알겠는데 가시적으로 움직이는 게 없으니까 전쟁은 계속되는 거고, 이렇게 되다면 뭐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은 확전은 될 가능성은 낮지만 예. 가자 전쟁은 계속 뭐 11월까지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 되겠죠. 예. 근데 확전이 되면 안 되는 게, 확전이 되면은 이게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을 좋아하고 이란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확전이 돼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란을 다 죽여버리자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뭐 탓할 말은 아니고요. 그건 뭐 자기네들 그 사람들의 생각이니까. 근데 만약에 확전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죽어요. 예, 우리 죽어요. 경제 죽어요. 아, 석유 뭐 예, 이란이 호르무즈 막을 거 아니에요. 예. 호르무즈 막으면 우리가 수입하는 석유의 60%가 그 통로로 오는데, 예. 그 통로 막히면 어디로 와요? 이란이 호르무즈를 막는 이유는 뭘까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 아, 그게 이란으로서는 제일 큰 무기인데요. 그래야지 전쟁을 안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한테 으름장을 주는 거죠. 아, 전 세계를 그냥 전 타격시킬 세계가 수 이란이 혼란스러워지니. 가지고 있는 핵폭탄이 호르무즈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우리가 불편하니 이스라엘아 참아라 이렇게 나올 거라는 예, 전 거예요. 세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불편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불편하죠. 이란은 마음만 먹으면 그냥 호르무즈를 그냥 막을 수 공세할 있죠. 수 있습니까? 예, 막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란이 통제를 하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스라엘 소유주가 있는 배를 납포한 거잖아요. 납포해 놓으니까 지금 어떤 일이 생기냐면, 거기에 그 배에서 일하는 인도 사람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인도 총리가 난리가 났어요. 우리 국민들 좀 풀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란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만약에 호르무즈 막아버린다면, 막는다는 얘기만 한마디 더 해도 예. 유가는 출렁거립니다. 근데 국제사 이른바 이제 명분과 도덕과 국제사회 국제법이라고 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막으면 막은 이란을 공격해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닌가요? 이란이 공격받을 수 있을까요? 뒤에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덤벼들 텐데요. 도와줄 텐데. 특히 러시아가 도와줄 텐데요. 그러면 그럼 이제 후티 반군도 지금 바블 만다 해협을 막는 것도 지금 못해가지고 쩔쩔매는데, 그렇잖아요. 바블 만다도 쩔쩔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방법 없죠. 세고 봐야 되는구나 그냥. 진짜 어렵네. 예. 서로 다 카드가 하나씩 다 있는 거군요. 예, 이란은 그 가장 좋은 카드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시작 때부터 미국한테 요청했던 게, 미국 너네들 이번에 개입하면 우리 호르무즈 막는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호르무즈는 정가의 보도입니다. 네. 그럼 만약에 막으면요, 전 세계 끝이에요. 하루 이틀만 막아보세요. 우리 60%가 거기서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유가는 상상을 초월하고요. 고물가에다가 고유가에다가 고환율에다가 우리 경제 죽어요. 그러니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확전은. 누가 잘하면 됩니까? 예? 여기서 누가 잘하면 됩니까?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일단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 국제법 위반했으니까 그냥 알았어, 이 정도로 하고, 예, 그래서 끝나야지. 지금 여기서 더 확전이 돼가지고 만약에 이스라엘이 화가 난다고 또 이란을 친다, 그럼 이란 가만히 안 있죠. 해놓은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가운데서 들으면 이 역사를 잘 모르니까 이란이 화가 날 것도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또 보면요, 그 근본적으로 당신들이 이 땅에 와서 나라를 세우려는 것 자체가 잘못이야라고 하면 할 말 없으나 가만히 있다가 하마스한테 당했잖아요, 자국민이. 이번에. 그러면 뿌리를 뽑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6.25 때 북진해서 압록강까지 갔을 때 중공군 넘어왔다고 막 화내고 통일하자고 했던 때가 그 마음이잖아요. 똑같이 이해가 되는데 왜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란도 당연히 아니,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면 호르무즈를 막고 아닙니다. 자국을 지키고 그러니까 자국을 지키고 싶은 거잖아요, 다. 그 이스라엘도 자국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이해가 저는 되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왜 이스라엘이 참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저도 그 얘기 좀 하려면 나도 논리가 있어야 되니까 여쭙는 겁니다. 아니, 사실은요, 예. 이해하려면 이해 못할 것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당했고 이번 기회에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하마스도 쓸어버리고 후에 언제 또 하마스처럼 또 할지 모르는 헤즈볼라도 쓸어버리고 싶겠죠. 네,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너무나 많은 민간인이 죽었고, 예,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실 하마스가 그냥 나온 조직이 아니라 네. 이스라엘이 압박하는 상태에서 나온 조직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하마스를 종교적으로 보고 그래서 안 좋게 저도 뭐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많이 봤고 그런 글도 많이 썼습니다만은 근데 그 태생의 자체 보면은 억압된 환경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저항군 독립군이니까. 저항 독립으로 나온 거죠. 예, 다만 이제 우리나라도 저항 독립을 했는데 우리는 종교적 배경을 하지 않은 거고 거기는 압도적인 다수가 종교적 이슬람이니까 이슬람을 배경을 한 거 나온 거고 그 차이가 큰 것뿐인데 근데 이 문제를 국제사회가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를 한 게 있어요. 67년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서 투 스테이트를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거를 다 깨져 온 거고. 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데요. 예, 서로를 양쪽 얘기 들으면 다 이해할 만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이스라엘이 잔인하다 이거죠. 그러면 교수님 그러니까 네. 하마스의 공격을 받아서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하마스하고는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많이 초토화를 시켰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 시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영사관을 공격한 건 네. 만약 그게 명분이 있으려면 네. 이번 하마스의 공격이 사실은 이란이 한 거야. 라는 게 성립돼야 말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것 때문에 영사관을 공격한 건 아니고요. 예. 공격의 빌미가 된 거는 근 당일날 네. 공격하기 전에 몇 시간 전에 이스라엘의 아까바만이라고 그러죠. 이게 수에즈 저기 홍해에서 들어오면 이게 수에즈로 빠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쪽으로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게 아까바만이거든요. 예. 티란 해협을 통해서 아까바만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항구 도시가 에일라트 항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부에 있는 항구예요. 굉장히 중요한 항구인데 그쪽으로 이라크 쪽에서 드론이 날라왔어요. 드론이 날라와서 에일라트 항구에 있는 해군 기지의 경락고를 강타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말로는 인명 피해는 없었대요. 예. 그렇지만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예. 그게 결정적인 빌미가 됐어요. 아 우리가 먼저 공격받았다. 예, 그런데 아. 근데 이라크에 있는 이슬람 저항군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생각하면 이라크의 이슬람 저항군이 누구 대리군이지? 그건 이란이야. 아. 그 뒤에 이란이 있을 거라고 본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직접적인 이유라고 봐요. 예. 예, 뭐 이스라엘은 그걸 우리가 그래서 때렸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야. 이제 이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이번에 죽은 장군이 뭐 핵무기와 관계된 핵발전과 관계된 사람이라는 얘기도 많았고 예. 레자 자헤디가요. 그런데 처음에 나왔었을 때는 오전에 그게 그 몇 시간 전에 공격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때렸다는 거 보는 겁니다. 아. 예. 그런데 이제 그 영상을 때려놓으니까 네. 그리고 그 죽은 장군이요. 이게 2명의 장군이 죽었는데 예. 그 죽은 장군 레자 자헤디가 올해 64살인데요. 거의 44년 동안 군인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 이 사람이 시리아, 레바논, 고두스군 사령관이에요. 고두스는 예루살렘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시리아에 있는 이란 시설들은 계속 이스라엘이 공격했어요. 예. 그런데 영사관은 공격을 안 했어요. 이번에 영사관 공격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란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사관은 공격을 했고 국제법상 위반이고 영토를 공격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 높은 공격을 했는데 공격할 때 그랬을 때 이란이 그래도 약간 살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센 거죠. 예. 이거 뭐 참. 드론,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 합쳐서 한 300개를 날렸으니까. 예. 예, 그게 아무리 뭐 99%를 막았다 하더라도 그 1%에 뚫린 게 충격이 컸으니까요. 예. 예, 파괴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지금 이스라엘로서도 내가 잘못한 거는 생각 안 하고 이제 맞은 거 생각해야 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와. 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입장 바꿔놓고서 이스라엘이면 네. 그래도 우리가 영사관 때렸으니까 여기로 끝낼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그 처음에 2%가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그러니까 네타냐후의 목적이 뭐였느냐가 맞아요. 중요할 것 그게 같아요. 궁금한 추측을 해봅시다. 아주 이 네타냐후가 지금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려 있어서 음. 나쁘게 해석하면 만약에 난 무조건 전쟁이 이어가야지만 내가 살아. 그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그게 네. 만약에 목표라면 네. 무조건 가는 거죠. 아니 그리고 사람은 대부분 내가 정권을 잃어서 내가 교도소에 가는 것보다는 네. 내가 일단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이라도 불사하는 게 네. 많은 경우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나요? 그러니 그렇죠. 비난은 할 수 있으나 네.
네타냐후만 선택하는 카드는 근데 아닌 것 같은데요. 네타냐후라는 정치인의 성격을 잘 아는 사람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더라고. 아.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그래서 확전을 하기 위해서 확전을 하든 뭐를 하든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근데 이 이스라엘로서는 확전은 나쁜 카드는 아니에요. 예, 전쟁을 계속할 수 있고 이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면 네타냐후라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두고 이스라엘이 이제 지식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명 그게 다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지금 국가가 위험해졌다. 예, 이러한 쉽게 말해 정책을 결정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버렸다. 예. 이게 비극이라는 얘기고요. 이 전쟁 처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나올 때 제일 처음에 나왔었을 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튀르키예의 굉장히 뛰어난 평론가가 뭐라고 썼냐면 이스라엘 무적 신화가 깨졌다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게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가장 큰 이스라엘의 뼈아픈 상처인데 이번에 이란이 공격하면서 더 이상 이란도 참지 않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적 우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장할 근거가 없어져서 이스라엘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위기입니다. 이스라엘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미국밖에 없습니까? 현재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누군 말 듣겠어요? 아무도 안 듣는데. 근데 또 지금까지 안 말렸던 미국이 갑자기 말릴 이유도 없잖아요. 이미 미국도 계산 끝나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러겠죠. 건데. 호르무즈 해협 막는데 좀 호르무즈 해협 막는 거는 바이든한테도 치명적일 텐데. 그렇죠. 치명적이죠. 예, 네. 물가도 그렇고. 근데 일단은 뭐 바이든한테 치명적이기 전에 호르무즈 해협 막으면 우리 죽어요. 우리 진짜 죽어요. 호르무즈 해협은 한 번도 막혔던 적이 없어요. 아니 몇 번 종종 막히지 막은다고 않았나요? 했었어요. 근데 그걸 안 막혔었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거기에 군함을 넣어서 제5함대 사령부를 넣어서 페르시아만을 통치를 했기 때문에 네. 관장을 했기 때문에 또 이란이 또 극단적인 일을 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막는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유가는 바로 뜁니다. 그래서 좀 조금 아침에 보니까 유가는 안정됐더라고요. 예. 생각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약간 떨어지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위기는 없는 거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85달러에다 85, 90달러들이 유가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예. 배럴당 잘못하면 만약에 또 다시 뭐 이스라엘이 때린다 그래가지고 위기가 올라가면 130달러까지는 그냥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사우디 석유가 바깥으로 못 나가는 거죠? 다 못 나가요. 사우디 석유. 사우디 석유, 쿠웨이트 석유 다 못 나가요. 그래서 예.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에 문제가 있을 거에 대비해서 사우디 유전에서 어디로 뚫냐면 저쪽 홍해 쪽으로 얌부를 뚫어놨어요. 얌부까지. 예. 그래서 그쪽으로 하니까 한 하루에 사우디 석유가 그쪽으로는 나갈 수 있다고 봤어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정 안 되면 사우디나 이쪽 석유는 이쪽으로 빼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막히면은 빼는 건 나중 문제고 빼는 게 뭐 3분의 2가 들어오든 3분의 3이 다 들어온다 간에 막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심적인 차익이 크기 때문에 예. 유가는 뜰 수밖에 없죠. 예. 더군다나 지금 그쪽 반대쪽도 예, 후티가 거기서 암약을 하고 있으니 안전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참 큰일이구나. 예, 후티 반군은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전쟁하면 40만 후티군을 동원해 가지고 이란을 돕겠다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미사일 날린 거고 미사일과 드론 날린 건데 그걸 이제 영국이 막은 거죠. 영국과 프랑스가 그쪽을 막아준 거고. 그러니까 헤즈볼라는 헤즈볼라대로 날리고 이란은 이란대로 날리고. 근데 이번에 심각하게 봤던 게 첫 번째 드론이 보통 이라크 쪽에서 날라올 거라고 봤는데 첫 번째 드론이 이란에서 날라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공격의 첫 싸움의 시작은 반드시 이란 걸로 때리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얘기죠. 우리가 한 거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네, 네.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날라올 수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 아니고 이란에서 날라왔다라는 거예요. 의지가 굉장한 거고 그리고 보내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봤었을 때는 이란은 더 이상 만만하게 볼 상대는 아니다. 이번에는 이란은 어쨌든 내가 뭔가 공격을 해야지만 보복을 했다는 뭐가 그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는 거야. 네. 일단 공격해야 네. 그 명분이 있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처음에 이란 공격이 그 영사관이 맞았을 때 제일 먼저 많이 생각했던 게 이란이 확전을 원하지 않고 그러면은 때리긴 때려야겠고 예. 그럼 어디를 때리니? 아니 약속대련보다도 시리아령인데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골란 고온을 때릴 것이다라고 봤어요. 예. 골란 고온을.
그런데 완전히 예상을 벗어나서 완전히 본토를 때린 본토로. 거죠. 네, 그럼 본토를. 훨씬 센 거네요. 훨씬 센 세고 거예요. 화가 많이 났다. 예, 강력한 거 보여준 거예요. 우리 돌아가지 않겠다. 우리는 그냥 바로 때리겠다. 예. 이렇게 또 그러니까 해외 시설도 공격할 수도 있는데 해외 시설도 선택을 안 했어요. 이번에는 본토를 바로 때리는 겁니다. 이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 예전에 이란이 아니다. 예, 예전에 이란이 아니다. 예, 그리고 무한정으로 무기도 있고, 예, 이란이 예전보다 더 세졌습니까? 훨씬 세졌어요. 훨씬 세졌어요. 군사력으로? 예, 군사력으로. 왜요? 아니 그동안 증강을 한 거죠. 그동안 열심히 증강을 한 거고, 제재 받으면서 네, 제재 받으면서도 뭐 못하게 하는 거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만들고, 그러니까 뭐 이란 말로는 슈퍼소닉 미사일도 자기네가 스스로 만들었다고, 자기 기술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뭐 북한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북한은 뭐 실험이 뭐 북한은 자기들도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실험한 거는 못 봤고, 이란도 사실은 실험을 잘 못했기 때문에 다들 긴가민가 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뭐 자랑스럽게 우리가 슈퍼소닉 미사일 갖다가 백발백중했다니까, 예, 그 얼만큼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은 그래요. 예. 그럼 이란도 굉장히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매우 세게 보복을 한 거네요. 예. 굉장히 세게 보복했고요. 이란이 달라졌고, 이건 지금 이번에 미국에서 평가 나오는 게 이란이 예전에 이란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좀 옆으로 이렇게 해서 좀 명분을 좀 줬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한테 좋았을 딜레마는 텐데. 그겁니다. 이란이 우리하고 친하고 우리하고 군사 협력을 하거나 그러면 괜찮은데, 예. 이란이 많은 부분에서 북한과 협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저렇게 발전했다는 얘기는 북한도 발전했다는 얘기가 돼요. 아, 무기의 수준이 예,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항상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야, 니네들은 이란하고 친하지 말아라. 니네 이란하고 친해가지고 경제에서 이란 돈 벌면은 그게 이란이 지네만 좋은 게 아니라 북한도 같이 덩달아 혜택을 볼 거다. 북한한테 뭐 이란이 뭘 사오고 하고 그러면 돈 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이란하고 경제 무역한다고 그러지만 그 파급 효과로 니네 목을 재고 있는 북한이 잘 살게 될 텐데, 그러면 뭐가 좋냐? 그러니까 우리하고 협력하라는 게 계속 이스라엘이 우리한테 요청을 했던 거고, 이란과 손을 끌으라고 했던 거고, 그게 우리 사실 딜레마 중에 하나가 이란과의 딜레마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이스라엘과 싸우고 뭐 우리가 친미국가 그걸 떠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란이 북한과 군사 협력을 계속하면 우리한테 좋은 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딜레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랑 친하게 지내야 되는 이유는 석유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북한과 이란의 관계를, 이란에게서 이란을 우리 편을 만들어 가지고 북한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끊어낼 수 있다면은 네. 그건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당분간 그렇게 않을 때까지는 그런데, 이란이랑 안 친하게 지내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좀 불편해요. 지금 뭐 안 친하게 지내고 뭐 할 것도 없이 이란하고 하는 게 없으니까요. 하는 게 없어요 지금 현재. 예, 그런데 이제 이란이 개방되고 주변의 분위기가 바뀌면은 우리도 이란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더 좋은 관계 맺어서 예. 궁극적으로 더 친해서 이란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북한과의 관계.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뭐가 이제 명분에 맞냐, 누가 옳으냐, 그르냐, 뭐 그거는 없어졌네요. 어쩌지 하다 보니. 예,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네. 그 전에는 뭐 미국이 주도하면 다 옳고 아니면 그러고 하는데, 지금 그런 기준 단계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 그러기에는 미국이 너무나 자기 국익만 얘기하고 도덕적으로 이상한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도덕적 리더십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를 들면 우리의 딜레마들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란과 잘 지내면 좋은데 북한과 이란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관계가 미묘한 거예요. 미묘해요 지금. 예. 지금까지 이 흘러오는 그 이스라엘과 뭐 하마스와의 전쟁, 이란과의 확전, 미국의 대응하는 태도, 상황을 보면 다 이해가 되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수준으로 흐르네요. 지금 유일하게 이거를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건, 야, 니들 너무하잖아라고 하는 국제 여론 이건데, 뭐 여론이 뭐 하나 실제로 장기에 말 하나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론일 뿐이고, 그들도 비난 한번 하고 또 토요일에 또 놀러 가고 하는 그 여론이라면 진짜 계속 전쟁 날 것 같은데요. 네, 뭐 전쟁, 뭐 제 생각에는 네타냐후 총리의 꿈은 이란의 핵을 파괴하고 그다음에 완전하게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 국가로 만드는 게 꿈이기 때문에 네.
팔레스타인 문제는 그러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떻게든 다 쫓아내겠죠. 예.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현 정부 체제가 계속되는 한에는 평화는 없죠. 하마스도 끝까지 공격할 것 같고. 예, 뭐 둘 중에 하나는 완전히 서로가 끝날 때까지 하겠죠. 예, 그런데 뭐 화력은 누가 더 센지는 다 알고. 그럼 이스라엘이 이거 뭐 인도주의와 이런 걸 잠시 떠나서 이스라엘도 화근을 없앤다는 이유로 지금 하마스의 마지막 영토 남아 있는 그쪽에 민간인도 많은데 하여튼 공격을 해서 지상군이 들어간다고 쳐보죠. 뭐 민간인도 많이 죽겠으나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하마스의 뭐 지도자들이나 다 이런 사람들 잡거나 사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까지 가도 이란은 개입하지 않을까요? 개입하기는 쉽지 않을 그렇겠죠? 겁니다. 지금까지 안 개입하기는 했으니.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했으면 진작 했겠죠. 그러면 그게 이란 혼자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럼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나 전체 힘을 합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예. 모노 아랍 국가들은 별로 그런 마음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그냥 그렇게 하죠. 왜 굳이 이란까지 건드렸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마스부터 잘 정리하고 잘못하면 지금 상황에서 휴전하게 생겼는데 이스라엘은 하나에 왜 집중하지 못하죠? 그것도 역시 이스라엘의 좀 이상한 저는 그냥 패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그 신경 건두서 있겠죠. 계속적으로 헤즈볼라 공격하고 헤즈볼라 뒤에는 이란이 있고 그 라인을 계속 끊기. 사실은 그 라인을 끊기 위해서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군을 계속 공격한 거거든요. 계속 공격한 거고 예. 러시아는 그걸 봐준 거고 그랬던 건데 이번에는 안 해도 될 공격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번에 그러네. 약간 이상했던 게 그 어디죠? 그 팔레스타인의 남부 지역을 네. 공격하면 국제사회는 거기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으로 다 네, 피난 갔는데 네. 거기 공격하면 안 돼. 네. 그래서 거기서 병력들을 좀 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네, 그래서 여기는 좀 이제 살짝 소강 상태로 들어가나 보다. 근데 그 뺀 것도 그러고 있다가 지금 이란 그 영사관 공격한 그게 거. 지금 꼬이기 시작한 게 그건데요. 뺀 것도 예. 사실은 이란이 만약에 영구 휴전을 하고 가자 지상군 작전을 안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미국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당신들이 거기 그 문제를 한번 해결봐라. 미국한테 공을 넘겼는데 그래서 빠졌을 거라고 봐요. 네. 일부가 예.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2 정도 빠졌는데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에 네타냐고 우리는 지상 작전을 계속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그림이 바뀌기 시작하고 이란은 이거는 공격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굳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격이 4월 1일 날 자신들이 그 영사관 두들겨 맞았고 때린 건 14일이잖아요. 네. 13일간 굉장히 심사숙고한 겁니다. 심사숙고한 거예요. 어떻게 때려야 우리의 메시지가 네. 잘 전달되면서도 네. 솔레이만이 죽을 때보다 훨씬 시간을 많이 잡았어요. 솔레이만이 죽을 때는 더 빨랐거든요. 일주일 안에 공격을 했거든요. 뭐 미국한테 알리고 조율된 공격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미국도 충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당히 여러 고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렇게 때렸을 때는 자기네들도 그 플랜 B가 있는 거죠. 분명히 이스라엘이 그러면 공격할 다시, 것이다. 다시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다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예. 또 그렇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가장 큰 실수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이란의 군 시설만 때리지. 그리고 왜 영사관을 왜 때려가지고? 교수님 사단을- 말씀대로 예. 그냥 이란이 넘어갈 걸로 봤나 보군요. 이스라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확전 아니면 실책이에요. 예, 확전 아니면 확전을 계획했거나 확전을 계획했거나 아니면 때렸고 이란이 이렇게 나올 줄 모르고 실책을 한 거죠. 아차 싶은 거죠. 이렇게 후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한 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게 완전히 시각이 달라져 버린 거죠. 초점이 흐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복잡해져 버린 거죠. 근데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지금 하마스의 남은 영토를 공격하다가 이스라엘 인질들이 다 사망하면 그것도 정치적으로 감당 못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네타냐후는 왜냐하면 그 정부 안에 있는 극우파들은 전쟁 처음부터 대를 위해서 서로 희생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 인질이 한 133명 정도 남았어요. 오랫동안 이번 전쟁 전에 잡힌 사람 4명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 잡힌 사람이 129명이에요. 133명이 남는데 그중에 최소 33명에서 36명은 사망했어요. 네. 그럼 시체로 있는 겁니다. 그럼 살아있는 사람들은 한 90 몇 명밖에 안 돼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일단 어떻게 쓰는 휴전이라든지 뽑아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계속 했다는 거는 예.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왜냐하면 그 정부가 그래요. 그 극우파 정권, 극우파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로에서 서로 희생할 수 있다.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거든요. 예. 설령 속으로 그렇다 해도 그런 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럼 그 가족들은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예. 물론 인지를 잡아간 사람들은 나쁘죠. 예. 인지를 잡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예. 또 거기 그쪽이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우리 팔레스타인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다 잡혀 들어갔는데 이렇게라도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정부가 니네 왜 선량한 주민들을 잡아갔냐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선량한 주민들도 니네가 잡고 있다 이거예요. 조금만 해도 잡아가고 조금만 해도 잡아가고 아이들 잡아가고 그러는 거 예. 그거하고는 맞바꾸려고 데려왔다고 그러면 또 그것도 이해가 될 말이죠. 참 이게 비극입니다. 아, 그냥 진짜 이게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를 가지고 얘기할 계제는 아니고 어떻게 될 것 같냐가 예. 일단은 저희는 문제인데. 급해서 네. 예. 다만 하나 확실한 확전되면 우린 죽는다. 경제는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된다. 확전되면 죽는다. 예, 왜 호르무즈 해협 막을 거니까. 뭐 100% 막아요. 호르무즈 해협은. 호르무즈 해협 막히고 그러면은 그 얘기를 좀 더 드리면 그러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서 전 세계가 죽어갈 것 같으면 저는 전 세계가 이란을 공격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안 하죠. 전 세계 그러지는 아니 않죠.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막았는데 이란을 공격해야 호르무즈 해협이 뚫리지. 이란이 막은 호르무즈 해협을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뚫립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란이 핵을 갖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죽는데 이란이 뭘 갖고 있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네. 그게 그 문제점 쉬운 게 아니라 그걸 뚫려봤자 거기 이미 전장터가 돼가지고 다들 날리고 그다음에 핵시설 그 유전 시설도 다 파괴될 텐데 호르무즈 해협만 막히겠습니까? 주변 국가들 다 그 전쟁의 화염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뭐 사우디 아 그럼요. 본인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타겟에서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러면 이란도 호르무즈라는 카드를 갖고 있고 네, 미국도 원치 않고 네. 이스라엘은 뭐 지금 확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양쪽의 카드를 다 생각해 보면 뭐 이러다가 많은 게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 아닙니까? 막는 게 그럴 수도 있을 것 막는 같은데 게 최선이죠. 그냥 화만 내다가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서 토론을 우리 입장에서 뭐가 최선이냐 최선이 아니고 우리 그것도 어떤 가능한 어떤 시나리오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예. 우리는 전쟁 없는 게 우리한테도 좋고 당연히 대의를 위해서도 좋죠. 그런데 그럼 이제 전쟁이 그래도 날 것 같으냐? 안 날 것 같으냐? 안 나야 한다는 데는 동의.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의미 없잖아요. 아니 안 날 거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 않냐는 거예요. 있기야 있으나 예, 안 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은 더 하는데. 크다고 보세요? 네, 안 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나면은 진짜 양쪽 다 감당 못합니다. 더 커지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전쟁하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망해야 돼라고 하면 안 나겠으나 더 크게 싸우다가도 또 근데 전년 있으니까. 나가지고 망한 국가들 봤어요. 다 멍청해지고 바보가 되는데도 다시 그렇죠. 완전히 죽지는 맞아요. 않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이란이 그렇게 작은 나라도 아니고, 예, 이스라엘이 또 호락호락 나라가 아니고 이게 사실은 용호상박이라서 예. 예, 한쪽이 완전히 뭐 밀리는 전쟁이 아니라서 아니 완전히 밀리는 전쟁이어도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하고 고전하잖아요. 어허. 그래서 안 나길 바라는데 저는 오늘 그런데 자꾸만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자꾸만 달라져서 이게 일종의 트릭인지 뭔가 큰 걸 준비하고 자꾸만 이스라엘에서 예 나오는 메시지? 말을 흘리는 건지 그래서 뭐 근데 미국에서는 계속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니까 모르는 체하고 좀 꺾어줬으면 좋겠는데 다만 제가 불길한 거는 이스라엘 내각에 컨트롤할 수 없는 극우파 정치인들이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문제죠. 며칠 내로 하여튼 결론이 나겠죠. 지금. 뭐 그러겠죠. 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보통 그 공격이 우리 밤이나 새벽에 일어나거든요. 예. 예, 그 시간을 이제 오늘 저녁도 한번 봐야 될 거고 내일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시점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그 시절에 첫 전투에서 이게 세계대전이 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단 하나도 없고 우리가 세계대전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람도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다 보니 결국 그게 세계대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은 누가 세계 대전을 원하냐 안 원하냐, 전쟁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가 아니라 그럴 거면 KBS 봤죠. 네. 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예측되는 그 전쟁을 우리는 기필코 막아야 하겠으며 전 세계 지도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자, 언더스탠딩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현도 교수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면 아름다운 방송이 되는 건 나도 아는데 그런 거 백날 보면 뭐 하냐고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결국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아니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중요했으면 이미 끝났겠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아니 왜냐하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하고 너무 접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바이든이 하여튼 요 11월까지의 국면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야 자기가 재선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 보십시오. 그럼 그게 저는 바이든 입장에서 너무 치명타일 것 같아요. 나는 바이든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요? 그럼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전쟁을 하고 미국이 참전을 했는데 현재 지도자를 안 뽑고 트럼프를 뽑아요? 아예 당연하죠. 지금 우리가 중국이나 혹은 일본이나 북한과 전투가 벌어지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질 것 같습니까? 올라갈 것 같습니까? 전 최소한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건 미국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전쟁이.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에 참전하는 거니까 그거는 반전 여론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미국의 공격당한 아니죠. 전쟁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미국의 전쟁이 아니죠. 그러면 참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봐서 참전을 안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안 할 것이고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유부단하다는 겁니다. 우유부단하니까 그게 이제 미국의 현재 대선을 앞둔 바이든의 지금 약점인데 그래서 지금 한쪽에서는 바이든을 싫어하고 민주당을 좋아하지만 바이든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렇게 될 바에는 바이든 좀 혼 좀 내야 된다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야, 오늘도 답은 없습니다. 많은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제가 여쭤봤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안 나야 한다는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안 날 것 같아요 라는 근거가 별로 안 찾아지네요. 금융시장에서 베팅을 하려면 이러다가 전쟁 안 난다고 유가가 급락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면 급등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럴 때는 위로 베팅해야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전쟁 가지고 베팅을 한다는 게 이상하긴 하지만 예. 그러시려고 이 방송 보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 알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심각하네. 심각하네요. 심각하고 뭐. 하여튼 이스라엘 측 고민- 입장을 조만간 고민- 들어볼 거고요. 이스라엘 예. 측 입장은 들을 만한 분이 또 있죠 저희가 이스라엘에 보내놓은 성유관 교수님. 제가 톡 쓰면 막 웃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성유관 교수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돼요. 입장이 아니라 교수님의 입장이 아니라 그렇게 그분이 바라보시는 이스라엘의 속마음 네. 상황 어떤지도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아유 서강대학교 그래도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